닥터보카가 단어의 열쇠다. 닥터보카 is the key to words. 예, 닥터보카는 단어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육각 암기법 third angle, 예, 연상 힌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적인 이론적 토대 위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의 뇌과학. 뇌과학을 잘 알아야지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원리에서 나온 열쇠단 암기법, 이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요. 그러면 닥터보카식은 여기에 더 더해서 기억이 더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닥터보카식 열쇠 단어법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udy shorter, 짧게 공부하고 live longer, 그 머릿속에 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Study shorter, live longer, 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뇌를 알아야 돼요. 두뇌 기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뇌 기억은요, 먼저 인코딩을 해서 부호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어디에? 두뇌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거기에 있는 걸 갖다 나중에 끄집어냅니다. 그걸 인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치 은행과 똑같아요. 은행과 똑같아요. 그래서 은행에 많은 한 10억, 100억 들어가 있으면은요, 이자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야.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많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 상호작용하고 네트워킹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거리도 많고 쓸 거리도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호화는 기억 내용을 두뇌에 입력하는 겁니다. 인풋하는 거죠. 그 다음 기억 내용을 두뇌에 들어가면 저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나중에 두뇌에서 꺼내게 됩니다. 패스워드를 걸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나중에 인출할 때 패스워드가 필요하잖아. 근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를 봤을 때는 하얘. 왜 그러냐면 인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알려드릴게. 기억을 극대화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출을 잘 해야 돼요. 사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못 끄집어내서 문제지. 그러려면 집어넣을 때 패스워드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잘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인코딩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 두뇌가 좋아할까요? 이게 바로 브레인 프렌들리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우리 두뇌 친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부호화를 만들어야 돼. 뭐가 좋으냐면은요. 첫 번째 도미노식이어야 돼. 눈덩이라 이거죠. 하나 넘기면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눈덩이 요만한데 굴리면 점점 커지잖아요. 이 단어야말로 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이 지식이야말로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래서 하나 통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두뇌가 좋아합니다. 전에 생뚱맞은 거 새로운 거 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토대 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정서적으로 정감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말이 많아지잖아. 정서적으로 정감이 되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서랑 그 감정하고 이성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어요. 다음 생생한 자극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밝은 데 있는 게 더 기억이 잘 나요. 이거 어두운 데 있는 것보다. 알겠어요? 나이트클럽에 어둡고 뭐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생생하게 환한 그 푸른 초원 이게 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영어 단어 기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코만 찍었잖아요. 재미, interesting하게. 그래서 동기를 유발을 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뭐해? 기억이 나야지. 오랫동안 특별히 시험 볼 때까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닥터보카의 전략입니다. 이게 열쇠 단어 암기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 제가 열쇠 단어 암기법이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이건 키워드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 키가 뭐냐면 말 그대로 키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이거 키워드 메서드를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핵심 단어법, 핵심 어법, 열쇠 단어법, 그 다음에 해마학습법 여러 가지 그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열쇠 단어법이 좋은 것 같아요. 왜? 두뇌 속에 들어가 의미가 있거든요.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끄집어낼 수가 없어. 인출할 수가 없어. 그 열쇠로 열면 되잖아. 그래서 저는 키를 갖다가 열쇠 단어 암기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바치 하게 되면은 이게 운반선입니다. 이게 수에즈운하나 이런 거 통과할 때, 파나마 운하 통과할 때 그 화물 운반선이 있잖아요. 거룻배. 이걸 갖다가 바지라고 하거든요. 이 바지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내가 입는 바지가 생각나잖아. 그죠? 발음이 똑같은. 그래서
내 모국어를 갖다가 language first, language one 모국어라고 하고요. L2는 그 제2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language second이니까 language two. 그래서 제2외국어 단어를 배울 때에 그거랑 발음이 우문적으로 비슷한 모국어를 갖다 활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이 바지라고 하는 게 열쇠가 돼가지고 운반선이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열쇠 단어 암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지 하면은 바지가 떠오르죠. 이 바지를 갖다 어떻게 엮을까? 운반선 돛이 있어요. 돛에 바지가 걸려 있다 하게 되면 연결이 되죠, 그죠? 이렇게 예, 바지가 걸려 있다 운반선에. 이렇게 하면서 이 운반선 돛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열쇠가 돼 가지고 그 운반선이라고 하는 힌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게 말을 해볼게요. 키워드 메서드는 실험 심리학 용어 사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로 외국어 학습에 응용되는 기억술이다. 우선 기억해야 할 외국어와 발음이 외국어가 뭐예요? 기억해야 할 외국어가 BARG 바지잖아요. 그거랑 발음이 유사한 게 뭐예요? 모국어 바지 있잖아요. 바지. 예. 그거는 연결을 형성합니다. 예. 연결했죠. 예. 바지라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외국어의 의미 운반선하고 핵심어 이걸 연결하는 바지 이거랑 연결하는 상호작용 심상 운반선 바지 됐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키워드 메서드입니다. 예.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거가 우리나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독일어도 잘하셨어요. 독일어로 대여 쭈크가 뭔지 아냐 그래도 쭈크는 기차거든요. 왜 이게 기차입니까? 기차는 쭉 가잖아. 쭉 가니까 기차지. 쭉. 대여 쭈크는 기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치하다고 보지 마시고 이게 이론적인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열쇠 단어법인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데스로치얼스 백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연구가들이 이게 아마 13세기부터 19세기 언젠가에 이걸 그 키워드 메서드를 썼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적인 연구는 1975년에 애트킨슨, 래프 이런 분들이 카그니티브 사이콜로지스트거든요. 인지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현대적인 연구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분들이 키워드 메서드라고 하는 열쇠 단어법 이런 그 뭐 핵심 단어법 이런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의 연구가 뭘 했냐면 러시아어를 갖다가 영어로 배우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Comprehensive Test랑 Delayed Comprehensive Test 그러니까 단기간에 외우고서 단기간에 기억시켜보고 그 다음에 외우고서 한 며칠 있다가 장기간에 기억시켜보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키워드 방법이 .72,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이라고 이제 심리학 용어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외워봐 이렇게 했던 집단은 .46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 메서드 방법이 .72로 월등하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래도 좋아요. 거의 뭐 단기간에 바로 외우는 애들 그 정도의 그 실력이 나와요. .43. 그 다음에 .28. 그죠?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 키워드 메서드가 그러니까 키워드 메서드가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거예요. 키워드 메서드가 그냥 외우는 방법에 비해서 우세하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예. 그럼 국내 연구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국내 연구도 있어요. 핵심어 기법의 활용이 한국 고등학생 영어 어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연구가 2007년도에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가 이래. 연구 결과 보면은 핵심어 활용 집단이 실적이 확실히 우수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특정 어휘에는 잘 맞을 수가 있어. 바지 하면 바지선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떤 건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모털 하면 모탈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가지고 했는데 모탈 주구름명에 글쎄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특정 어휘에는 맞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많은 단어를 갖다 학습할 때에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특별히 단어하고 심성을 갖다 각자 알아서 해보라고 이렇게 할 때는 혼동이 많이 돼요. 많은 단어를 할 때. 그 다음에 좋은데 이걸 만드느라고 시간이 다 간다니까요.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그냥 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해서 먹으면 좋죠.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줄 알아. 모르지 않아. 그렇지만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외웁니다. 누가 만들어주면 좋죠.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재밌어요. 요리해주면 맛있잖아. 흥미로워합니다. 인트레스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 교실 상황에서 적용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닥터포카가 있겠죠.
효과적인 방법을 doctoral thesis니까 이 박사 논문에서 얘기한 거예요. 유치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이냐. 열쇠다는법도 효과가 다 달라요. 좋은 방법이 있고 나쁜 방법이 있어요. 예. 유사한 소리로 아까 바진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약간 가장 근접한 소리로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게으르지? 이런 유사한 목소리로 하라. 소리로 하라. 그 다음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여기 보면은 군계 일학이라고 다 새카만 애 중에 하얀 애가 있어 튀어나잖아요. 그죠? 다 그만하고 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독특하게 해라. 그 다음 과장해서 해라 이거죠. exaggeration 과장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목소리 같은 것도 exaggeration 과장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exaggeration 제 책에는 이그 제재를 먹으니까 똥보다 더 싸는군, 코끼리보다 더 싸는군 이렇게 과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여튼 과장해서 하라. 그래야지 좋다.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해라 이거예요. 시각화. 아까 바지가 돛에 걸려 있었잖아요. 예, 그렇고 그 돛에 걸리고서 이렇게 막 바람에 날리고 있어. 바람에 파도가 쳐가지고 그런 것까지 오감을 동원해서 하게 되면 촉촉하고 느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억이 더 잘 납니다. 다음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돼. 예, 그 연관성이 너무 없어지게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연결해놨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바지가 유람선에 있어. 그걸 갖다가 좀 더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예. 그 한글 발음하고 실제 그 심상하고 상호작용이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창의적이죠. 크리에이티브하게 한번 해보세요. 예. 미리나무 꼭대기에 뭐가 걸려있네. 뭐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하면 됩니다. 바지선에 미루나무가 있어. 미루나무를 심어놨어. 바지선에 배 거기에 팬티가 걸려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런가? 예. 그리고요 유치하게 하면 기억이 잘 난대요. 성적인 얘기 뭐 쌍디귿 뭐 이런 거 쌍시옷 이런 거 저속한 얘기. 근데 이것이 사실은 두뇌에서 기억이 더 잘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저는 이거는 절제를 했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 그 다음에 소리, 의미 계속되는 얘기지만 이걸 갖다 시각화를 잘 해야 돼요. visualization 시각화를 잘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거 좋은 줄 아는데 되게 유사한 소리로 독특하게 이 정도까지만 머물러 있지 이 밑에 거를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키워드 메서드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그림 같은 걸 그리지 못해요. 그런데 닥터 보카식은 그림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닥터 보카는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과연 잘 기억이 나는지 보세요. 타이어 씹는 느낌이에요. 예. 여기 라이브 레스토랑입니다. 라이브 레스토랑에 테이블 2개가 있는데 요 왼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어피어 하면 나타나다, 등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이어 하면 풍자, 비꼼. 세타이어 씹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세타이어, 풍자, 비꼼. 에셋, 이건 자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외울까요? 먼저 어피어입니다. 여기 가수가 나타나는데 어때요? 나타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등이 엎여 있잖아. 김건모가 다리가 다쳤나 봐. 엎였어. 발음이 어피어랑 비슷하죠? 한국말로 하면 어피어. 어피어서 어떻게 했어요? 어피어서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어피어는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타이어는 이게 풍자, 비꼼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세타이어. 무슨 타이어? 세타이어라고요. 여기 이제 그 웨이터가 그러는 거예요. 파이 맛이 어떠세요? 만족시키려고 하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가지고요. 세타이어 씹는 느낌이에요. 아이, 세타이어는 질기지. 예?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타이어, 풍자, 비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에셋은 예, 뭐 무슨 에셋이라는 그 금융 뭐도 있으니까 알 텐데 이게 자산입니다. 에셋은 자산이에요. 여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에셋 하나, 둘, 세 명이잖아요. 그죠? 요즘에는요, 애가 셋이면 어때요? 구청에서 돈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가 셋이면 이게 돈이라고요. 에셋, 그대로 말하면 에셋입니다. 에셋이 뭐야? 자산입니다. 저도 애가 셋인데 하여튼 자산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appear, satire, asset이라는 걸 갖다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유치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단어 연상법, 특별히 열쇠 단어 암기법은 닥터 보카가 열쇠입니다. 열쇠입니다. 예, 그래요. 그 핵심 단어에 이른 열쇠를 닥터 보카가 이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열쇠 암기법, 그리고 연상 힌트, 패스워드 기억하는 법에 대해서 이번 그 third angle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닥터 보카 is the key to words. 닥터 보카가 단어에 이르는 열쇠다. 닥터 보카가 단어의 열쇠다.
네, 감사합니다.